안녕하세요. 주니스티커입니다. 이번에는 그 실수 배치하는 거 해볼 텐데요. 우선 칼선을 한번 임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칼선 병합하고 1mm 갔다가 3mm 와서 R값 한 0.3 정도로 만들어 주고요. 대략적으로 할게요. 자, 이렇게 칼선을 만들었으면 여기 왼쪽 밑에 실수로 넘기기 있죠? 이거를 눌러줍니다. 그러면 이제 방금 이 칼선 만들기에서 만든 이 도안이 실 스티커 배치로 넘어와요. 이 도안이 넘어오죠. 칼선은 보이진 않는데 안에 내부 칼선이 있습니다. 대지 사이즈는 주니 스티커에서는 그 특대형 일반 돈보가 있어요. 일반 돈보가 뭐냐면 여기 오른쪽 물음표를 보시면은 그 와시 모조지 특수유포지 한지 이런 애들이에요. 얘네들이 이제 A3 사이즈 고정이라서 그 돈보 영역을 제외하고 그 안쪽으로만 하면 너무 대지 사이즈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돈보를 돈보 영역만 딱 피하고 나머지는 다 채울 수 있게끔 어쨌든 대지를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돈보 동그라미 이게 생겼어요. 일단 수량은 일단 넉넉하게 넣어도 돼요. 뭐 10개 넣어도 되고 20개 넣어도 되고 왜냐면 배치하기 실행하면은 들어가는 만큼만 들어가져요. 이게 최적화되어서 배치가 되는 겁니다. 돈보 이 아래 위 빨간 영역 있잖아요. 여기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일반은 그 돈보 이 빨간 영역이 없는 애들이에요. 이거는 사실 A3보다는 조금 커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뭐지 저기 좀 크게 만들어서 가능하게끔 했거든요. 유포지, 켈지 이런 애들이 되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배치 실행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빨간 톰보 없는 영역에 됩니다. 그리고 주니 스티커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냥 도안 크기가 다 같으면 이렇게 다 붙이는 걸 선호하고요. 그리고 이런 T자 영역 있잖아요. 이렇게 이런 영역 같은 경우는 붙이면은 커팅이 안 되기 때문에 5mm를 그 간격 5mm를 디폴트로 띄우게끔 해놨습니다. 그리고 특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가 좀 더 큰 걸 원하시는 작가님이 계셔가지고 몇 명 그리고 이렇게 배치 실행해가지고 특대형에는 들어가게 해뒀습니다. 이 수량은 넉넉하게 집어넣으면 돼요. 왜냐면 들어가는 데까지만 들어가세요. 죄송합니다. 그리고 칼선 만들기 가서 다른 이미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칼선 만들기로 가고 싶다. 얘는 한 50 정도로 만든다고 할게요.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선택할 수 병합하면은 하나로 합쳐져요. 이렇게. 그리고 노드 최적화 너무 심했나요? 음, 아이고. 작게. 어차피 테스트니까 그냥 넘겨 보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제 실수로 넘기게 하면은 이 홈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안 하면 계속 저장돼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아까 고양이님 도안도 있고 왕빵냥이님 도안도 있죠. 얘는 50 곱하기 45짜리 90 곱하기 160짜리인데요. 이거는 이제 그 이때는 이제 개수를 좀 생각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 개수를 예를 들어서 5개 넣는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은 이게 아래쪽 게 작아가지고 저거구나. 아래쪽 거를 한 10개 위에 거도 10개 정도 넣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그 큰 게 6개 들어가고 작은 거는 10개 들어가잖아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제 큰 거랑 작은 거랑 이제 배치를 했을 때 최대한의 효율로 배치가 되게끔 얘가 생각해서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. 계산을. 그래서 얘는 무조건 8개만 뽑겠다 하면은 얘는 8개 뽑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이
뭐 15개 그 정도 해놓고 실행하면은 일단 8개가 둘넷 아까 8개 아니었구나. 뭐 4개 정도만 배치한다 해볼게요. 그럼 얘가 4개가 배치가 되고 얘가 이제 남은 자리에 쫙 배치가 될 거예요. 어쨌든 이거는 그 반드시 필요한 수량인 거를 먼저 정해가지고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수량 조절해 가면서 배치를 해야 돼요. 내부적으로 최고 효율로 배치하기 때문에 둘 다 많이 해놓으면은 원하지 않는 비율로 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주니스틱에서는 그 여러 가지 도안을 이 한 장 안에 배치를 해도 됩니다. 되고 근데 되지만 이 크기가 도안 크기가 완전히 똑같아야지 이렇게 옆으로 붙을 수가 있고요. 똑같지 않으면은 어, 프로그램적으로 다 떨어지게 만들어 놨습니다. 5mm.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스티커 같은 경우는 다 옆으로 붙어 있고 왼쪽 오른쪽 이거 안 붙어 있는 거는 굳이 붙을 필요가 없어서 붙으나 안 붙으나 똑같아서 아마 떨어뜨려 놓은 것 같습니다. 네, 이 실 스티커 배치고요. 예를 들어서 음, 일반 다시 배치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이거를 다운로드하면은 그 작가님의 이제 이거 적는 거 있는데요. 이건 사실 그냥 디폴트라서 아무렇게나 적고 다운로드하면은 작가님 컴퓨터 다운로드 폴드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요. 업로드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업로드 할 때는 저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. 수량 뭐 10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로드 해주시면은 드롭박스 제 드롭박스에 업로드가 됩니다. 근데 조금 참고하셔야 될 사항이 그 혹시 업로드 하면서 파일이 운 없게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. 물론 그런 경우는 잘 없긴 한데 우선 백업을 위해서 작가님들 컴퓨터에 다운로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업로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, 이상 짧네요. 바로 조각 스티커 배치까지 넘어가 볼까요? 조각 스티커 배치 같은 경우는 고양이님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른 이미지 자 조각 스티커 배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작은 조그만한 이런 찌꺼기 같은 애들이 있네요. 지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칼선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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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있잖아요. 이거를 조각으로 넘기게 하면 하나하나 개체가 전부 다 조각으로 넘어가요. 자 이러면 조각 스티커 배치로 가면 다 하나하나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자동 배치하면 이거는 한 판이라서 너무 작네요. 숫자를 좀 올려 볼게요. 1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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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 배치 누르면 이제 내부적으로 이 네스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. 최대한 좁혀가지고 얘를 이제 배치를 해줘요. 중지를 하면은 이렇게 대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경고가 뜨면서 다운로드나 업로드가 안 되고요. 그리고 간격은 5mm부터 10mm까지가 있는데 제가 간격을 제한을 하지는 않고요. 이 배치하는 효율을 가지고 제한을 했어요. 왜냐면은 자동 배치를 다시 돌려보면 여기서 너무 다닥다닥 붙잖아요. 그 5mm로 해볼게요. 자동 배치 5mm로 하면은 이렇게 따닥따닥 붙는데 이렇게 붙으면은 조각 커팅을 할 때 실제로 파본이 많이 납니다. 왜냐면 밑에 흡입하거나 아니면 정전기식으로 그 평판에서 이게 잡아주는데 칼선으로 이렇게 끈타가 얘가 다 떨어져요. 그러면 기계도 막 고장날 수도 있고 이 스티커 판도 다 날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효율이 55% 이상일 경우에는 업로드나 다운로드가 안 되게 해놨습니다. 그거는
다른 업체도 비슷할 거예요. 다른 업체도 이제 4mm, 5mm 또는 7mm 이렇게 개체 간격을 넓혀놨는데 이게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10mm로 해도 손으로 5mm 간격으로 하는 것보다 더 효율 좋게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해보고 파본이 안 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몇 번 확인을 해봤을 때 한 55% 정도 되더라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한 7mm 정도 하면 되려나? 7mm도 넘어가네요. 8mm 정도 하면은 대략적으로 55% 이하로 될 것 같네요. 그리고 이게 그 작가님들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언제 끝나고 뭐 언제 어떻게 해요? 약간 막막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여기 보시면은 용지 크기가 257370으로 되어 있잖아요. 이게 A3 크기에서 돈보 영역 제외하고 여기 안에 순수하게 배치되는 게 257370 이 대지 사이즈거든요. 그래서 높이 257, 이 지금은 높이인데 보통 폭이죠. 이 폭이 257인데요. W width 여기 넓이는 그 413이라 적혀 있죠. 370으로 지금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30초가 지나면은 이제 계산이 다 돼가지고 세팅이 딱 됩니다. 그때 이 370을 이 W가 넘어가면은 업로드가 안 됩니다. 그리고 55%를 넘어가도 업로드가 안 됩니다. 여기 오른쪽에 빨간색이 이제 55%를 넘어가서 업로드가 안 된다는 거고요. 예를 들어서 뭐 10mm 했는데 W가 이제 370 이하다 이러면 이제 업로드가 되는 거고요. 뭐 개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? 그거는 어, 잘 생각해서 한 번씩 넣어보면 됩니다. 다 기다릴 필요는 없고 잠시만 다 기다릴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얘가 이제 훨씬 더 들어가겠는데 싶으면은 뭐 10개 원하시는 대로 10개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고 이 정도면은 300 이 정도도 370 금방 저거 되네요. 너무 많죠. 딱 봐도 370 무조건 넘어가게 생겼죠.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몇 번 해보시면서 이 정도면은 한 30초 지나면 370 이하로 가겠구나. 그리고 효율도 저 뭐냐 40이니까 넉넉하구나.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하셔가지고 몇 번 트라이 앤 아웃을 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손으로 하시는 것보다 훨씬 편하실 거예요. 그리고 효율도 상당히 좋으실 거고요. 네. 그리고 네, 조각 스티커까지는 이렇게 마쳤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 다운로드 하면은 작가님 폴더에 다운로드 되고 그리고 업로드 하면은 작가님 그 이 도안이 제 드롭박스 폴더에 업로드가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조각 같은 경우는 클릭해서 실수도 마찬가지지만 수정화로 돌아가기가 있어요. 이걸 누르면 이쪽으로 돌아가게 돼요. 그래서 칼선을 좀 변경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조각으로 넘길 수도 있고요. 근데 저희 주니 스티커에서는 이 조각 크기가 가로 세로 5cm가 넘는 거를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. 이거는 많이 작은데 가급적이면 가로 세로 5cm 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걸 조각으로 다시 한번 넘기는 거 한번 해볼게요. 좀 칼선을 좀 더 두껍게 해서 조각으로 넘기고 싶다. 그러면 조각으로 넘기기 하면 조각 스티커 배치에 저기 밑에 얘 있죠. 얘가 칼선이 좀 더 두꺼워졌죠. 얘가 이제 새 거고 얘는 한 거예요. 얘는 지우고 얘로 이제 세팅을 하면은 배치가 됩니다. 네, 그리고 배치하기에서 이거는 좀 줄여 볼게요. 1로 하고 자동 배치. 중간에 멈출 수도 있어요. 멈출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30초 기다리는 게 좀 더 주문 수를 아끼는 길이겠죠. 어쨌든 멈춰서 다운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. 이제 얘를 다운로드하면
작가님 폴더에 다운로드가 되는데, 예를 들어서 F5 눌러서 이제 새로 고침해 볼게요. 조각 스티커 예전에 내가 다운로드한 거를 다시 또 좀 수량 좀 바꾸고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해외 보고 싶을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럼 다시 또 해야 되냐? 그런 건 아니고요. 조각 스티커 배치에 들어가가지고 얘를 놓으면은 여기 왼쪽에 저번에 했던 목록이 쫙 뜹니다. 여기서 이제 그 수량을 고쳐가지고 다시 배치를 해도 되고, 그리고 파일 불러오기를 해서 한번 올리고 나서 파일 불러오기로 중첩으로도 계속 불러올 수 있어요. 방금 그거를 또 불러오면은 방금 위에 떴고 아래쪽에도 또 한 번 더 중첩돼서 뜹니다. 다른 것들도 저장해 놨다가 뭐 이것저것 저기 조합해가지고 다시 뽑고 싶다 하면은 이쪽으로 넣어가지고 다시 자동 배치해서 보시면 되게 편하실 거예요. 실스도 마찬가지예요. 실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아까 그 표시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캔버스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하든지 파일 불러오기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와져요. 그 전에 배치했던 숫자 기준으로 해서 배치하게 하면은 똑같이 배치가 되고, 이것도 조각 스티커처럼 수정하러 돌아가게 하면은 수정이 됩니다. 수정을 원하는 대로 이제 하셔가지고 다시 실수로 넘기기 하면은 실 스티커로 넘어가고, 제일 마지막 게 제일 새 거예요. 이게 저거고.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본인이 작가님께서 가지고 계셨다가 수량만 조금 바꾸시거나 아니면 종류를 조금 바꾸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주문 넣으실 때 편하시라고 만들어 놨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